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속보입니다. 두 대표가 직접 등판해서 중대 공지를 했습니다. 파이 메인넷 1주년 기념회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가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이 드디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은 약 1시간 전쯤 올라온 내용인데요. 오픈 네트워크 1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번 중요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파이 창립자인 청띠아 판과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오픈 네트워크 이후 파이의 전략, 접근 방식,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메인넷에서의 파이 생태계 토큰 설계, 그 다음에 서비스형 KYC, AI를 포함하여 파이의 지속적인 개발을 이끄는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전체 영상을 시청해라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일단 제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챕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챕터를 보면 1번부터 해서 나눠져 있죠. 자, 일단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요약으로 보면은 1주년을 기념해라 라고 해서 뭐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설명과 함께 그냥 영어로 떠드는 그런 내용들이라 사실은 뭔가 그 자료 화면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인터뷰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는 아니고 실제로 그냥 혼자 연설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이런 거고,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니콜라스 코칼리스 씨보다 청띠아 판 씨가 정말 영어를 잘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유창하다라는 이런 생각. 하여튼 자, 이 내용은 구성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나오는 내용들 5가지인데, 파이는 왜 다른 블록체인과 다르게 느껴질까요? 유틸리티는 왜 중요할까요? 현재 네트워크는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이냐 해서 진행 과정을 볼 수도 있고, 파이 생태계 토큰이란 무엇이며 메인넷 생태계의 토큰을 설계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거, 파이의 KYC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파이는 AI에 왜 집중을 하는 거냐, AI는 블록체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해서 이렇게 항목들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요약해서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1주년 성과 비전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난 1년은 파이의 블록체인, 그 다음에 KYC 신원 인증, 커뮤니티가 외부 웹3 생태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파이는 단순히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 비전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면 파이는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ICO, 가상화폐 공개해가지고 요 구매에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바일 우선의 무료 채굴 방식을 채택을 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을 거래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것인데, 투기성 거래나 의미 없는 토큰 발행 대신에 실물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오가는 생태계를 지향하는 것이고, 실생활 밀착형 앱이라고 해서 데이팅 앱과 전자상거래 등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선시해서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유틸리티에 대한 강조, 뭐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작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KYC 및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건데, AI 기술을 통해서 KYC 처리 속도를 높이고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 분기 1분기 내에 KYC 검증자 보상도 출시될 예정이다 해서 3월 말로 예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달 말이죠. 개발자 지원 관련해서 보면 파이 스튜디오와 같은 AI 지원 도구를 통해서 앱 개발 문턱을 낮추고 결제 시스템 연동을 간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해서 보면 노드 업그레이드, 탈중앙 거래 덱스, 그 다음에 자동화, 시장 조성 AMM 기능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면 파이 생태계 토큰의 설계 의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자본 조달 목적, 펀더레이싱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다 해가지고 사용자 확보에 대한 내용, 스타트업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 대신에 토큰을 활용해서 검증된 사용자를 확보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선순환 구조. 선순환 구조 이거 말 좀 위험한데 그죠? 아무튼 제품을 사용하여 토큰을 얻고 기업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를 유지해야 되는 유틸리티 기반 모델이라는 거.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파이 KYC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인데 파이의 KYC 솔루션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웹3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KYC 서비스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향후 외부의 웹3 프로젝트나 기존 기업들이 파이의 KYC 기술 AI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해서 데이터가 아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인간 증명, 프로브 오브 펄슨후드 해가지고 돼 있죠. AI와 봇이 가득 찬 미래 환경에서 실제 인간임을 증명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상상이 안 가거나 이렇게 글로만 정의되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엔 공감이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25분 동안 약 떠들었던 내용들, 이 6번째까지 말이죠. 파이는 AI가 창출하는 부가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분배되는 메커니즘을 블록체인에서 찾고 있다 해서 분산형 컴퓨팅 35만 개 이상의 노드를 활용해서 AI 학습 그리고 추론을 위한 분산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 피드백에서 RLHF 수천만 명의 검증된 사용자가 AI 학습에 필요한 라벨링이나 강화 학습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파이로 받는 모델을 탐구 중이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니콜라스 코칼리스, 그냥 청티어판 이 두 대표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언급했던 1주년 기념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내용을 AI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본 건 파이 KYC 신뢰 인프라의 서비스화 해가지고 나와 있죠. 뭐 이런 하이브리드 검증 시스템, 그다음에 외부 서비스 확장, 그리고 KYC 검증자 보상 관련한 게 봇과 가짜 계정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이 생태계 토큰 벤처스 해가지고 생태계 토큰의 뭐 차별점이라는 내용. 6천만 명 기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자금 조달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 도구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는 1억 달러, 1,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들. 좀 더 이제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디테일하게. 덱스하고 유동성 관련해서 26년 3분기 중에 파이 덱스를 활성화를 통해서 생태계 내 자산의 개인 간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해서 분산형 인프라에 대한 내용인데 분산형 AI 학습, DAI 해가지고 35만 개 노드 컴퓨팅을 이렇게 자원을 활용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거. 인간 피드백, 아까 얘기했던 파이 앱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향후 주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슈들이 나와 있는 게 공식적인 약간 그런 느낌, 비공식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문에 의하면 3월 12일에서 정확한 일정은 아닐 수 있어요. V20.2 업그레이드하고 파이 덱스 활성화 예정이 있고 3월 14일에는 파이데이 기념 대규모 생태계 업데이트 및 이벤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체 확장성 확보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의 올해 상반기의 목표는 이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직접 두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데 올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바라는 파이 네트워크에 어쩌면 기회가 되고 무대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1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 이제 7년이 다 돼가는 이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알려지기까지 우리가 2009년도에서 7년이 된 2016년도엔 과연 어땠는지. 그쵸?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10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가격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발행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뭔가 이 파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은 아마 비트코인의 7년만큼이나 파이 네트워크의 7년 동일한 그런 가치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1,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4년 뒤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2020년을 생각해 볼 때 어땠는지를 보면 비트코인처럼 파이코인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파이코인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